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백두현 고성군수가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을 추진키로 하면서 고성군 숙박업계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살펴보고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 방안까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정 전문가의 시각으로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줄 전 보건복지부 정책보좌관 안소동 행정학 박사 나오셨고요. 도시계획 전문가이자 경남도 공공건축가인 유진상 창원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자, 고성군이 계획하고 있는 유스호스텔 사업 계획이 이미 좀 나와 있는 상태인데 핵심을 좀 짚어주시죠. 백두현 군수가 이제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이미 이제 구상을 밝힌 내용입니다만은 최근에 22일 날이었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백두현 군수가 그 고성의 유스호스텔 건립 구상을 이제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네. 이 내용을 좀 보면은요. 예산은 1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오는 10월에 이제 조사를 마치고 내후년이죠. 2021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인데 수용 인원은 약 250명 규모. 그리고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인데 고성읍 신월리 산 10번지 일대가 아마 군유지가 군에서 보유한 땅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여기에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유력한 후보지로 지금 현재까지는 꼽히고 있는데 아마 여기 결정이 되면 이 후보지에서 유소스텔이 건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사업비 100억 원은 고성의 이제 하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시행사가 고성 그린 파워라고 있습니다. 이걸 네. 줄여서 영문으로 이제 GGP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고성군의 상생 협력 기금으로 이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두현 군수는 이제 언론 브리핑에서 앞으로 유소스텔이 건립이 되면은 고성군의 스포츠 마케팅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대규모 숙박시설이 생긴다는 점에서 지역 숙박업계는 그야말로 밥그릇 뺏기는 기분일 텐데 지금 어떤 주장으로 맞서고 있습니까? 우선 지역 숙박업소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지난달에 숙박업소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반대사 분명히 밝혔는데 이유를 보면 그 이제 현재 1년에 한 12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숙박시설이 부족하지 않다. 이게 첫 번째 논리고 그 12일이라는 건 전국 축구대회 이렇게 두 차례 하는 그 10일, 12일간 그때 이제 반짝 특수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 네. 그 논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숙박을 하면 그냥 그 숙박업체뿐만이 아니라 편의점, 소매점, 소상공인들까지 생존권 박탈을 당할 것이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숙박업중앙회 고성군 지부에서 그 재원을 차라리 운동장 주변에 어떤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강을 하고 네. 기숙사나 합숙소 같은 이제 연중 관리비 끊임없이 들지 않는 그런 시설을 남는 예산으로 확충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이제 기자회견들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고성군에서는 이 찬성을 하는 또 지역 상인들도 있다면서요? 우선 이제 상당수 군민들은 고성 경기가 너무나 침체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에 일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고요. 3년마다 개최하는 공영 엑스포 이 방문객들도 이제 그때 상황들을 보면 이분들이 전시를 보고 나서 바로 이제 잠자리를 구할 때 어디로 가냐면 통영, 마산, 거제 이렇게 빠져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이제 환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사실 이 유스호스텔이나 이렇게 집단 수용할 수 있는 그 숙박 시설이 체육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체육 행사뿐만이 아니라 세미나나 워크숍, 그다음 도단위 행사를 또 유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숙박업소가 없으니까 무슨 행사를 하고 싶어도 예. 워크숍 같은 걸 이제 고성에서 유치를 못한 케이스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국민들은 좀 환영하는 의사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역 상인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데 백두현 군수는 기자회견 통해서 유스호스텔을 강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쨌든 군 차원에서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으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일단 그 GGP에서 그 상생 협력 기금을 고성군에 200억을 내기로 하지 않습니까? 네. 이미 이제 협약을 통해서 이 자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고성군 행정이라든지 그다음 군수의 입장에서는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근데 아마 유스호스텔 건립을 결정한 배경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성군이 가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네. 스포츠 마케팅이나 해양 레저 분야인데 고성군은 이제 기후적 조건이 이제 아주 그 동질기는 아주 따뜻하고 또 하절기에는 굉장히 해양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시원한 쾌적한 환경인데 아마 고성군이 이렇게 해서 레저 분야나 전국의 그 어떤 그 전지 훈련 장소로 굉장히 인기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실적을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단위 전국 단위 이상의 대회가 18번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참가 인원은 보면은 약 18,400여 명이고 또 전지 훈련을 하죠. 이제 겨울에 동절기라든지 하절기에 스포츠 팀들이 전지 훈련을 하는데 이 전지 훈련 팀도 작년에 약 740여 팀 그리고 그 한 3천여 명이 찾았는데 이것을 전부 이제 합쳐서 연 인원을 계산하면은 8만 8천여 명이 찾았다고 합니다. 네. 고성군의 인구가 지금 한 5만 3천여 명이죠. 근데 고성군 인구보다 약 3만 뭐 몇천 명이 많은 그런 굉장한 숫자가 왔는데 뭐 이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고성군 경제에 굉장히 저는 큰 도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문제는 이제 이렇게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고성군을 찾는 손님들이 이제 교수님 말씀했지만은 인근의 통영이나 네. 거제, 마산, 창원까지 이제 다 뺏기고 있죠. 아마 그래서 이제 이 뺏기는 원인이 숙박 문제가 제일 큰 고민이 있었을 걸 보는데 네. 백군수는 아마 이 문제를 좀 풀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말씀처럼 이런 숙박 문제가 체류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결국 이 부분이 이번 고성군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백두현 군수도 그 기자회견 할 때 보면 이제 고성군은 그 관광 자원이 되게 많은데 이제 가족 단위라든지 네. 그 집단 청소년 특히 청소년 관련 숙박 시설이 너무 없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체류형 관광단지라고 전체적으로 큰 틀을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으로 꼭 집으면 가족 단위하고 청소년 관련 숙박 시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근 주변으로 체류형 관광객들을 지금 뺏기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9월 7일인가 마산 로봇랜드가 개장을 합니다. 네. 그게 1차 사업이고 마산 로봇랜드 2차 사업 때는 레저 휴양형 또 숙박 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어떤 경쟁 도시로서 위기 의식을 느꼈을 테고 저만 해도 사실 30명, 50명 단위로 제가 워크숍을 이제 자주 여는데 네. 고성이 되게 거리상으로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적당한 숙박업소가 없으니까 진해 이순신 리더십 센터라든지 네. 아니면 통영 마리나 쪽 아니면 좀 거제 이렇게 발길을 돌린 적이 여러 번 있고 사실 그 개별 관광객하고 워크숍이나 그 가족 단위 이렇게 집단 관광객은 성격이나 취향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상인들이 우려하는 것만큼의 큰 그 중복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다는 좀 판단이 들고 그 설령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그 모텔 같은 일반 네. 숙박 시설들의 어떤 업그레이드를 시킨다 리모델링을 해서 네. 그런다 하더라도 회의 공간이라든지 단합할 수 있는 건 토론 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성군에 있는 숙박업소로서는 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숙박업소들과는 이 유스 호스텔이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고객층이 거죠? 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예, 이런 부분과 더해서 전지훈련지로서도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고성군이 전지훈련지로는 적합합니까? 네, 이제 스포츠 팀들이 전지 훈련 장소를 택할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를 고려를 합니다. 첫째는 이제 시설이 이제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 문제, 그 다음에 그 겨울과 한여름에는 덥고 춥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따뜻하고 시원한 그 기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지 훈련을 마치고 휴식과 수면 시설이 좀 잘 돼 있는 데를 찾게 되는데, 고성군은 이제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서 연평균 기온이 약 14.5도 정도로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고 이렇게 해서 특히 겨울철에 전지훈련 장소로 이제 인기가 높은 지역인데 2016년에는 190여 팀이 나왔다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난해는 450여 팀이 이제 고성을 찾았는데 매년 이 증가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년에도 보면은 경남 전체의 동계 전지훈련이 지난해 그러니까 11월부터 3일까지로 우리 동계훈련을 하는데 경남도 전체는 약 427억 원 정도 경제적 효과를 나타냈는데 여기서 아마 고성군이
시군 평가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지난 16일에는 또 반가운 소식이 이제 고성군에 있었는데 대한체육회, 카누연맹, 네. 고성군수 이렇게 이제 세 분이 모여서 고성군의 체류형 관광단지 시범 사업을 하기로 이제 체결을 한 바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대한체육회라든지 카누협회에서 서로 이제 협력과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해양레포츠는 여러 가지 뭐 경기와 레저 활동이 있는데 국제 경기의 카누 슬라렘 경기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이제 아마 고성에 제일 첫 번째로 건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뭐 이 카누 경기는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서 메달이 그 16개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네. 그 비중이 높은 종목인데 아마 고성군이 이렇게 되면은 해양 레저 사업이나 해양 레저 스포츠에 굉장히 좀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고성군이 갖고 있는 이 장점에다가 유스 호스텔까지 건립이 된다면 분명 고성군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것 같은데 실제로 고성군이 생각하는 만큼의 결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고성군 관광지 해가지고 인터넷을 치면요, 제일 먼저 공룡 그 엑스포 사진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치면 이제 당항포 인근 경치가 나오고, 한산 대첩 이순신 장군 행사 같은 게 나오고, 조금 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잘 곳 없어, 숙박 없어, 지저분해 막 이렇게 쭉 뜨거든요. 네. 제가 방금도 보고 나왔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고성군 같은 경우는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고성 공룡 엑스포를 할 때 여수 엑스포에 투입된 돈의 10분의 1만 써가지고도 훨씬 더 가성비 높은 행사를 치러냈고 네. 계속 지속해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게 뭐냐면 주민의식이 굉장히 성숙했다는 거거든요. 자기 이 공룡 엑스포 잔치를 자기 집 돌잔치나 회갑잔치로 생각하고 온 주민이 나와서 지금 네. 봉사활동하고 일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제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충분히 그렇게 이런 이번에 상생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그 뭐라 그러나 서로 양보나 협업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더구나 이제 지금 상황이 고성군이 조선업 타격 받아가지고 지금 네. 굉장히 힘들어서 아이템을 발굴 중인데 그게 수리조선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당항포라는 곳이 우리나라에서 그 유일무이하게 바다가 이렇게 호수처럼 고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배를 앉혀놓고 수리하기가 되게 좋고 그 근처가 예. 그다음에 그 좀 우리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그 스포츠 체류형 스포츠들이 여기서 파도 없이 훈련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성군이 노리고 있는 신산업 중에 하나가 또 드론이 있는데 네. 드론도 이제 띄워서 실험하고 연습하고 할 때 만약에 떨어지면 이제 바다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들과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관광객은 먹고 놀고 보고 나면 휴식할 곳을 찾는데 방금 말한 그런 환경들하고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네. 또 하나 이제 그제 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고성군이 대규모 스마트 양식 시험 단지 클러스터를 고성군이 국책 사업을 맞습니다. 따왔어요. 그게 이제 아마 연매출 한 1,000억, 고용 유발 한 600명 네. 되는 이제 대규모 국책 사업인데 이게 이제 양식장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또 먹거리를 또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호기하고 이제 맞춰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보니까 그 고성 군수는 KTX 이제 거제가 이제 새로 개설이 되면 네. 이런 좋은 환경을 놨을 때 지금 통영과 고성 사이 어딘가에 KTX 역사가 생길 건데 예. 최대한 가까이 끌어올 수 있는 또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 교수님께서는 유스호스텔 건립이 고성군의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숙박 시설을 추가로 건립하기보다는 그 예산을 관광 아이템 개발이나 또 추진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유소 호스텔이 건립이 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대 효과도 있겠고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건립하는 과정에 국민들의 어떤 다양한 여러 가지 뭐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유소 호스텔이 들었으면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 어떤 계층이랄까 대상이 현재 고성군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제일 크겠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이제 목소리를 제일 크게 내고 있는데 지난 7월에
고성군 숙박협회 지부에서 의회를 찾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네. 유소 스텔 건립은 매우 부당하다. 철회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전달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 그분들이 주장한 내용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네. 신규 숙박 시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고성군에. 그리고 숙박 시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부족이 없는데 왜 짓는지. 그다음에 기존 숙박업소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 낭비고 네. 또 정확한 고성군의 숙박업 실태를 아직까지 제 군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건의를 했는데 뭐 여기서 이분들이 이제 또 다른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고성읍 신월리나 월평리 해안 일대가 네. 해수욕장으로 굉장히 적합한 그 장소가 있는 모양입니다. 특히 해수욕장은 이제 모래가 쓸려 나가면 굉장히 그 효용 가치 떨어지는데 여기는 모래가 거의 쓸려 나가지 않는 아주 이제 그 해수욕장으로 좋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수욕장을 차라리 짓는 게 어떠냐 이제 이렇게 의견도 제시를 했고 또 다른 의견은 스포츠파크 인근에 이제 기숙사나 합숙소를 좀 지어서 그 유소철 예산보다 적게 들여서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차라리 예산을 남겨서 다른 스포츠 시설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의견들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숙박업계 절박한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마냥 반대하기보다는 숙박시설을 좀 정비를 한다든지 특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지금 고성군에 이제 단체가 숙박할 수 있는 숙박시설 이제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고성군에 굉장히 질이 좋은 한 2-3곳의 레지던스 호텔 같은 숙박소가 있어요. 네. 물론 단체를 이렇게 수용하는 규모는 아닌데 근데 거기서 자려고 하면 저도 몇 번 시도했는데 엄두가 안 납니다. 뭐 거의 막 50만 원대라서. 예, 가격이 굉장히 예, 비싸네요. 굉장히 이제 퀄리티가 높은 반면에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 직원이나 그 교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수원이 있는데 거기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되게 힘들고 연간 예약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 가족도 이제 몇 번 망설였는데 결국은 통영이나 거제로 발길 돌린 예. 경험이 있고 차라리 이제 좀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자기 브랜드를 잘 만들고 그다음에 고성군 어떤 이미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한 어떤 숙박업소를 발굴해 가지고 한두 군데 정도를 고성군에서 인센티브로 뭐 2-3천만 원 리모델링을 해준다거나 네.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업소 신청 받아서 그 숙박업소나 요식업의 어떤 브랜드나 옥외 광고물 디자인, 이니셜 디자인 같은 것들을 유명 디자인하고 연결해서 네. 지원금을 주고 그걸 격려해 준다거나 이렇게 이제 동시에 투 트랙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대립각으로 계속 가서는 백군수가 말하는 뭐 국민의 행복과 군의 발전은 퇴보할 수밖에 없는데 자, 상생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상생이란 뭐 글자 그대로 서로 잘 살아가는 것을 우리 상생이라 하는데 뭐 상생의 효과나 가치를 이제 이게 숫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최근에 모든 사회 분야에 이제 그 중요한 가치를 꼽고 있죠. 그래서 경제학의 한 분야로까지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래서 상생 경제학이라는 이런 학문 분야도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 백도현 군수는 이제 그 50대 초반의 아주 그 젊은 군수인데 아마 고성 민선 군수 중에서는 제일 젊은 군수로 또 주변에서 아주 뭐 혁신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분인데 그런데 이제 취임 1년이 넘어가면서 지역에서 소통 부재라는 언론의 평가를 좀 받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고성읍장 주민 추천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작년 올해 2월에 우리 방송에서도 지적을 했죠. 고성군의 그 청소년 수당 지원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성에서 이제 좀 그 좋지 않은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이번 유소 스텔에서도 여러 가지 볼멘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방송 시간상 뭐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뭐 이런 주장들이나 비판들을 좀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그분들을 그 여론을 좀 수렴해서 좀 최적의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숲을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에 따라 도시의 여러 정책들은 결정이 됩니다. 고성군과 고성군 숙박업계 상생을 위한 결정이 나길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